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2부 15. 오전은 아무 일 없이 흘러갔다. 오후에 나타난 의사는 여위고 조용하고 키 작은 사내였는데 전쟁 때문에 심란한 것 같았다. 그는 못마땅한 기색을 섬세하고 세련되게 감추며 내 넓적다리에서 여러 개의 작은 강철 조각들을 꺼냈다. 그는 스노우 어쩌고 하는 국부 마취제를 사용했다. 하얀 눈처럼 조직을 얼어붙게 하여 탐침이나 메스 또는 핀셋으로 피부를 건드려도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약재였다. 나도 마취된 부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의사의 섬세한 솜씨도 다 소진된 듯했다. 그는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탐침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였다. 나는 오스페달레 마조레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담당 의사는 다혈질에 유능하고 쾌활한 사람이었다. 어깨를 들어올려 사진을 찍기 때문에 환자도 기계를 통해 비치는 큰 이물질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필름 원판은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다. 의사는 수첩에 내 이름, 소속 부대, 감상 등을 써달라고 했다. 그는 사진 속 이물질이 보기 흉하고 징그러우며 끔찍하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놈들은 다 개새끼야. 그래, 몇 놈이나 죽였소? 나는 적군을 죽인 적이 없지만 그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 많이 죽였다고 대답했다. 미스 게이지가 나를 따라왔는데 의사는 그녀를 거의 끌어안다시피 하면서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아름답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녀가 의사의 얘기를 알아들었을까?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래, 하늘의 맹세코 그녀는 절세 미인이지. 우리는 앰뷸런스를 타고 미국 병원으로 돌아왔고 한바탕 힘들게 들어올린 끝에 나는 간신히 2층 내 침대에 다시 들어 누울 수 있었다. 엑스레이 원판은 그날 오후에 도착했다. 오후에 반드시 보내주겠다더니 의사가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캐서린 바클리가 붉은 봉투에 든 원판들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가 필름을 봉투에서 꺼내 불빛에 비추었고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의 오른쪽 다리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원판을 봉투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건 왼쪽 다리고. 그것들은 치워버리고 침대로 와. 안 돼요.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잠깐 들른 거예요. 그녀는 나가버렸고 나는 침대에 누웠다. 오후는 무더웠다. 마냥 들어 누워 있으려니 좀이 쑤셨다. 수위를 불러 살 수 있는 신문들은 다 사오라고 시켰다. 수위가 돌아오기 전에 의사 셋이 병실로 들어왔다. 기술이 시원찮은 의사들끼리 상의하면서 서로 도움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맹장 수술도 제대로 못하는 의사가 편도선 수술이 시원찮은 의사를 추천하는 식이다. 그 새 의사도 마찬가지였다. 이분이 아까 말한 젊은 군인이요. 가냘픈 손을 지닌 이 병원의 의사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턱수염을 기른 키 크고 수척한 의사가 인사했다. 엑스레이 사진이 담긴 붉은 봉투를 든 새 의사는 아무 말도 없었다. 붕대를 풀까요? 턱수염 의사가 질문했다. 그러죠. 간호사, 붕대를 풀어요. 병원 의사가 미스 게이지에게 지시했다. 미스 게이지는 붕대를 풀었다. 나는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야전 병원에 있을 때 다리는 오래된 햄버거 스테이크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처에 딱지가 앉아있고 부어오른 무릎에는 푸르죽죽 멍이 들어있었다. 장단지가 홀쭉했지만 고름은 없었다. 아주 깨끗하군. 병원 의사가 말했다. 아주 깨끗해. 턱수염 의사가 소리를 냈다. 세 번째 의사는 병원 의사의 어깨너머로 살펴보고 있었다. 무릎을 움직여보세요. 턱수염 의사가 말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관절을 시험해볼까? 턱수염 의사가 물었다. 그의 군복 소매에는 별 셋과 줄이 하나 있었다. 선임 대위의 휘장이었다. 그래 봅시다. 병원 의사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내 오른쪽 다리를 들고 조심스럽게 구부렸다. 아파요! 내가 말했다. 예, 그럴 겁니다. 조금만 더 구부려봐요. 그만해요.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내가 내뱉었다.
관절의 일부가 상했군. 선임대위가 말하고서 허리를 쭉 폈다. 원판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의사가 그에게 원판을 건넸다. 아니, 왼쪽 다리 말입니다. 그게 왼쪽 다리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다른 각도에서 보았군요. 그는 원판을 돌려주더니 또 다른 원판을 한동안 살폈다. 보이죠, 닥터? 그는 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이는 둥그스름한 이물질들을 가리켰다. 새 의사는 한참 동안 원판을 들여다보았다.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군. 턱수염 의사는 말했다. 이건 시간을 좀 들여야 해요. 3달? 아니면 6달 걸릴지도 모르겠군요. 뼈에서 진물이 다시 빠져나와야겠죠. 물론이죠.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얇은 막이 다리 속의 이물질을 둘러싸기 전에는 자신있게 저런 무릎을 절개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닥터. 6달 동안 뭘 한다고요? 나는 물었다. 얇은 막이 이물질을 둘러싸기를 기다려야 하네. 그게 6달쯤 걸리는데 그 후에 안전하게 무릎을 절개할 수 있지. 말도 안 돼요. 다리를 잃고 싶다는 건가, 젊은이? 예, 나는 대답했다. 뭐라고? 잘라버리고 싶어요. 갈고리를 달면 되니까요. 무슨 소리야, 갈고리라니. 농담하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끼어들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당연히 무릎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겠죠. 이 환자는 아주 용감한 젊은이랍니다. 은성 무궁 훈장을 탈 거예요. 축하하네. 선임대위는 내게 악수를 청했다. 이런 무릎을 수술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기다리는 게 안전해.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네. 물론 다른 의사의 소견을 들어도 되고. 고맙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선임대위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가야겠군. 행운을 비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인사했다. 나는 세 번째 의사와 악수했다. 바리니 대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를 테넨테 앤리라고 불렀다. 곧 새 의사는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테넨테라는 말이 중위라는 말입니다. 미스 케이지, 내가 부르자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병원 의사를 잠깐만 불러주세요. 그는 모자를 진 채 들어와 침대 옆에 섰다. 날 보자고 했나요? 네, 수술 받자고 6달씩이나 썩을 순 없어요. 6달? 선생은 6달씩이나 병상에 누워본 적이 있어요? 항상 침대에 누워있지 않아도 돼요. 먼저 상처를 햇빛에 쏘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목발을 사용할 수 있어요. 6달을 기다렸다가 수술을 한다니. 그게 안전해요. 몸속 이물질에 막이 형성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관절 낭액이 재생되고 안전하게 무릎을 절개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야 안전하다니까요. 좀 전에 선임대위는 어떤 사람이죠? 밀라노에서도 아주 뛰어난 외과 의사죠. 선임대위 맞죠? 그래요. 하지만 뛰어난 외과 의사예요. 난 엉터리 선임대위에게 내 다리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수했다면 벌써 소령으로 승진했겠지. 선생, 난 선임대위란 사람들이 어떤지 잘 알거든요. 우수한 외과 의사예요. 난 그 어떤 외과 의사보다 그의 진단을 존중합니다. 다른 외과 의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하지만 나 같으면 바렐라 박사의 의견에 따를 겁니다. 선생이 다른 의사에게 좀 와서 봐달라고 요청해 줄 수 없나요? 발렌티니에게 부탁해보죠. 그게 누군데요? 오스페달레 마조레의 외과 의사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해하시겠지만 침대에서 6달이나 썩을 수는 없어요. 마냥 누워있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먼저 일광 치료를 한 다음에 가벼운 운동을 해요. 상처 부위가 얇은 막으로 둘러싸이면 그 다음에 수술할 거예요. 하지만 6개월씩이나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의사는 모자를 쥐고 있던 섬세한 손가락을 펴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황급히 전선으로 되돌아가고 싶나요? 물론이죠. 대단합니다. 숭고한 젊은이군요. 그는 허리를 굽혀 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발렌티니를 불러오죠. 안달하거나 흥분하지 마세요. 좀 느긋하게 기다리라고요. 한 잔 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술을 못해서. 딱 한 잔만 해요.
나는 초인종을 울려 수희에게 잔을 부탁했다. 아니, 정말 안 합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나는 인사했다. 쉬어요. 2시간 후 발렌티니 박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몹시 서두르는 성격이었고 콧수염 끝은 뾰족하게 뻗어 있었다. 소령 계급을 달고 있었는데 햇빛에 그을린 얼굴에서 웃음기 어린 표정이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빌어먹을 꼴이 되었나? 그가 말했다. 어디 엑스레이 사진 좀 보지. 그래 그렇군. 자넨 염소 못지않게 튼튼하네. 저 예쁜 아가씨는 누구인가? 자네 애인인가? 그런 것 같았어. 아, 정말 빌어먹을 전쟁이지. 어떤가? 이렇게 하면 아픈가? 멋진 친구로군. 새 다리보다 더 멀쩡하게 만들어주겠네. 아픈가? 아, 물론 아프겠지. 의사들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해주던가? 저 아가씨는 이탈리아어를 모르나? 그럼 배워야지. 정말 미인이군. 내가 가르칠 수 있는데 차라리 내가 이 병원에 입원할까? 안 되겠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전부 공짜로 해주겠네. 저 아가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건가? 그녀는 자네에게 멋진 사내애를 낳아줄 거야. 자네를 꼭 닮은 금발로 말이야. 좋아, 그만하면 됐네. 과연 미인이군. 나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겠나? 아니, 자네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갈 수는 없지. 됐네, 됐어요. 아가씨, 다 됐어.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다 알았네. 붕대를 풀게나. 한잔 하시겠습니까, 발렌티니 박사님? 한 잔? 좋고 말고 10잔이라도 괜찮네. 술은 어디에 있나? 옷장에 있습니다. 미스 바클리가 술병을 가져올 거예요. 건배. 아가씨들을 위해 건배. 정말 미인이야. 나중에 이것보다 좋은 꼬냑을 가져와야겠군. 그는 콧수염을 가볍게 닦아냈다. 수술은 언제입니까? 내일 아침. 그전에는 안 돼. 먼저 자네의 위를 비우고 속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거든. 아래층에서 나이든 간호사를 만나 지시해두겠네. 잘 있게. 내일 만나세. 저것보다 좋은 꼬냑을 가져올게. 자네는 여기가 아주 편해 보이는군. 내일까지 잘 있게. 잠을 푹 자도. 아침 일찍 만나세. 그는 문가에서 손을 흔들었다. 콧수염은 뾰족했고 갈색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소령인 그의 군복 소매 네모난 테두리 안에는 별 하나가 달려 있었다. 16. 그날 밤 발코니로 이어지는 문이 열려 박쥐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해 시가지의 지붕 위에 내려앉은 어둠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 전체에 퍼진 밤하늘의 희미한 빛을 제외하면 방 안은 온통 어두컴컴해서 박쥐는 겁먹지 않고 마치 밖에 있는 것처럼 방 안 구석구석을 제멋대로 날아다녔다. 우리는 드러누워 박쥐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꼼짝도 않고 가만히 누워있어서 박쥐는 우리를 보지 못한 것 같았다. 박쥐가 다시 밖으로 날아간 뒤에는 환한 탐조등 불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곧 꺼졌고 주위는 다시 컴컴해졌다. 한밤에는 산들바람이 불었고 이웃집 지붕에서 고사포 대원들이 잡담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려왔다. 으스스한 날씨 탓에 그들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밤중에 누군가 올라올까봐 걱정이 됐지만 캐서린은 모두 잠들었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함께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그녀가 곁에 없었다. 하지만 복도를 따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이어 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침대로 되돌아왔다. 아래층에 가보니 모두 잠들어 있어서 이제 둘이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 미스 반 캄펀의 방문에 귀를 대봤는데 잠자는 숨소리만 들렸다는 것이다. 캐서린이 크래커를 가져와서 우리는 그것들을 먹으며 베르무트를 약간 마셨다. 배가 무척 고팠지만 그녀는 어차피 아침이 오면 먹은 것을 모두 토해서 속을 깨끗이 비워야 할 거라고 했다. 동틀 무렵에 나는 다시 잠들었는데 눈을 뜨자 또다시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는 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내가 입에 체온계를 물고 있는 동안 해가 떠올랐다. 집들 지붕 위에 내려앉은 이슬 냄새가 났고 이어 이웃집 지붕에서
고사포 대원들이 마시는 커피 냄새가 풍겨왔다. 산책을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캐서린이 말했다. 휠체어가 있다면 당신을 밀어줄 수도 있고요. 내가 휠체어를 어떻게 타지? 간호사들이 도와주면 되죠. 그러면 공원으로 나가 아침 식사를 할 수 있겠군. 나는 열린 출입문 밖을 내다보았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일단 발렌티니 박사의 수술을 잘 받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같더군. 당신만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침대로 와, 캐서린. 제발. 내가 말했다. 안 돼요. 이미 멋진 밤을 보냈잖아요. 오늘 밤에도 야근할 수 있겠어? 어쩌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원해. 아니에요. 당신은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수술 후에는 녹초가 돼요. 난 끄덕 없을 거야. 수술이 끝나면 녹초가 되어 나를 귀찮게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지금 와. 안 돼요, 달링. 그녀가 말했다. 진료 차트를 작성하고 당신에게 수술 준비를 시켜야 하니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이리 가까이 좀 와. 정말 주책 없다니까. 그녀는 내 입술에 키스했다. 진료 차트는 정상이에요. 체온도 일정하고요. 당신은 체온까지 멋지군요. 당신은 모든 게 멋지다고 하는군. 아니에요. 당신 체온이 멋진 거예요. 당신 체온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겠지? 아니요. 아마도 형편없을 거예요. 발렌티니의 수술을 준비하려면 당신은 뭘 해야 하는 거지?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불쾌한 일이죠. 그러면 당신이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당신 몸에 손대는 게 싫어요. 바보 같죠? 남이 손대면 나 미칠 듯이 화가 날 거예요. 퍼거슨이라도? 특히 퍼거슨과 게이지. 또 다른 사람 이름은 뭐더라? 워커? 그래요. 이곳엔 간호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보다 환자가 더 많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낼지도 몰라요. 지금 4명이나 되니까. 환자들이 더 오겠지. 그러면 간호사들도 필요할 거고. 여긴 상당히 큰 병원이잖아. 환자들이 더 많이 입원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버리면 어쩌죠? 환자들이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난 쫓겨날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가는 거지. 또 주책 없는 소리. 당신은 아직 나가면 안 돼요. 빨리 나와요. 그러면 같이 어딘가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아마 전쟁도 끝나겠죠. 마냥 전쟁만 할 수는 없을 테니. 난 곧 나올 거야. 발렌티니가 잘 고쳐줄 거야. 멋진 코스염 값을 하겠죠? 오, 달링. 마취에 들어가면 우리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해야 해요. 마취당하면 사람은 마구 짓거리게 되니까. 그럼 무슨 생각을 하지? 뭐든지 우리 생각만 빼고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아니면 다른 여자를 생각해보든지. 싫어. 기도해봐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어쩌면 짓거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요. 종종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난 짓거리지 않을 테야. 달링, 큰소리 치지 마요. 제발 허풍 말라고요. 당신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허풍 같은 거랑 안 어울려요. 한마디도 하지 않을게. 거봐, 지금도 허풍을 떨고 있잖아요. 장담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니까. 의사가 심호흡하라고 하면 그저 기도를 올리거나 시를 읽거나 하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나도 당신을 자랑스러워 할 테고.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난 당신이 자랑스럽지만요. 체온도 멋지고 어린애처럼 베개를 끌어안고 잘도 자죠. 그게 나인 줄 알고 말이에요.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를 생각한 건가요? 예쁜 이탈리아 여자? 당신이지. 물론 나겠죠. 당신을 사랑해요. 발렌티니 선생이 당신 다리를 완전히 고쳐주겠죠. 내가 수술을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당신은 오늘도 야근을 하겠지? 그럼요.
하지만 수술 후라 그 생각은 별로 안 날 거예요. 두고 보면 알겠지. 달링, 이제 당신은 몸 안팎이 전부 깨끗해졌어요. 고백해요. 지금까지 여자를 몇 명이나 사랑했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 나도? 아니야, 당신은 빼고. 정말로 말해봐요. 몇 명이나? 없다니까. 몇 명이랑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잠자리를 함께 했죠? 그런 여자 없어. 거짓말. 정말인데? 좋아요.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해줘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그 여자들은 예뻤나요? 단 한 명하고도 자본 적이 없다니까. 좋아요. 그 여자들은 매력적이었나요? 무슨 매력? 난 그런 거 몰라. 당신은 분명 내 남자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당신은 나 말고는 그 어떤 여자의 소유도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당신에게 여자들이 있었더라도 난 개의치 않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게 그 여자들 얘기는 하지 마요. 남자가 여자 있는 곳에 찾아가 잠자리를 하는 경우 여자는 언제 돈 얘기를 꺼내나요? 몰라. 물론 모르겠죠. 그런 여자도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나요? 알려줘요. 그건 알고 싶어요. 남자가 원하면. 남자도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나요? 꼭 좀 알려줘요. 중요한 거니까. 그거야 남자 마음이지. 그럴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당신은 그런 적 없죠? 정말로? 없어. 정말 없었단 말이죠? 진실을 말해요. 없다니까. 나는 거짓말을 했다. 당신은 안 했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달링. 밖에서는 태양이 지붕 위쪽으로 올라와 있었다. 대성당의 뾰족탑이 햇빛에 반짝였다. 나는 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씻고서 의사를 기다렸다. 그게 전부예요? 캐서린이 다시 물었다. 여자는 남자가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만 얘기하나요? 늘 그런 건 아니지. 하지만 난 그럴래요. 당신이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만 말하고 당신이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만 하겠어요. 그러면 당신 다른 여자 생각은 안 하겠죠? 그녀는 무척이나 행복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나는 당신 마음에 쏙 들겠죠? 대성공을 거둘 거예요. 그래. 수술 준비가 다 됐어요. 나한테 더 원하는 거 있어요? 침대로 다시 와. 좋아요. 갈게요. 달링. 나는 중얼거렸다. 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뭐든지 해요.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난 아직 그건 좀 서툰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은 사랑스러워. 당신이 원하는 건 곧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곧 나예요. 사랑스러운 사람. 나도 꽤 괜찮죠? 안 그래요? 이제 다른 여자는 필요 없겠죠? 그럼. 봐, 나도 잘하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나 뭐든지 해요. 17.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저 세상에 가 있지는 않았다. 가기는 어디로 가겠는가? 그저 숨이 막혔던 것뿐이다. 화학약품으로 감각이 마비되었을 뿐 죽음과는 다르다. 마취가 풀리니 술 취한 상태와 비슷해졌다. 다만 구토를 해도 담즙 외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토한 뒤에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숙취와 달랐다. 침대 끝에 모래 주머니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내 발을 칭칭 감은 석고 붕대 밖으로 튀어나온 파이프에 매달려 있었다. 잠시 후 미스 게이지가 나타나 물었다. 기분이 어때요? 괜찮아요? 나는 대답했다. 그분이 무릎 수술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2시간 반 정도? 내가 헛소리를 안 했나요? 한마디도요. 지금은 말하면 안 돼요. 조용히 안정을 취해야 해요. 나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캐서린이 옳았다. 오늘 밤 근무는 누가 서든지 상관없다.
미국 병원에는 이제 입원 환자가 나 말고도 3명이나 더 들어왔다. 한 명은 조지아 출신으로 적십자사에서 근무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린 야위인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뉴욕 출신의 말라리아와 황달에 걸린 역시 야위고 착한 청년이었다. 나머지 한 명은 유산탄과 고성능 폭탄 혼합탄의 뇌관 뚜껑을 기념물로 가져가려고 빼내다가 부상당한 청년이었다. 오스트리아 군이 산간지대에서 사용하는 유산탄이었는데 그 뇌관 뚜껑은 폭발한 뒤에도 아무 것에나 닿으면 터지게 되어 있었다. 캐서린 바클리는 계속해서 야간 근무를 자청했기 때문에 간호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말라리아에 걸린 미국 청년 둘이 그녀를 바쁘게 했지만 뇌관 뚜껑을 빼내려던 청년은 우리와 꽤 친했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밤중에 초인종을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환자들을 돌보는 시간 틈틈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캐서린을 깊이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사랑했다. 나는 주로 낮에 잠을 잤는데 안 자는 동안에는 서로 짧은 쪽지를 써서 퍼거슨을 통해 주고받았다. 퍼거슨은 착한 여자였다. 그녀의 오빠 하나가 52사단에 그리고 또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다는 것 말고 나는 그녀의 신상에 대하여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퍼거슨은 캐서린 바클리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다. 우리 결혼식에 와줄 거죠, 퍼기? 한 번은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결혼 못할걸요. 왜요? 못할 거예요. 왜 못한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싸울 텐데요, 뭐. 절대로 안 싸워요. 아직은 모르죠? 안 싸운다니까. 아니면 당신이 죽을 거예요. 싸우든지 죽든지 다들 그래요. 결혼은 못해요. 나는 팔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잡지 마요. 그녀가 말했다. 난 울지 않아요. 어쩌면 두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캐서린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난처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조심해요. 두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게요. 즐겁게 지내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싸우지 말고 그녀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지도 말고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요. 캐서린이 전쟁고아를 낳는 건 싫거든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퍼기. 아니, 비행기 태울 필요는 없어요. 다리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머리는요? 그녀가 손끝으로 내 정수리를 만졌다. 쥐가 난 발을 만질 때처럼 내 머리엔 감각이 없었다. 별로 안 아파요. 그런 타박상으로 미치는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운이 좋군요. 쪽지 다 썼어요? 아래층으로 갈 건데. 여기 있어요. 나는 대답했다. 한동안은 캐서린에게 야간 근무를 하지 말라고 해줘요. 몹시 피곤해 보여요. 알겠어요. 그럴게요. 내가 대신해주겠다고 해도 캐서린이 싫다고 해요. 다른 간호사들이야 얼씨구나 그녀에게 맡겨버리지만 당신이라면 그녀를 좀 쉬게 할 수 있겠죠? 알았어요. 미스 반 캄퍼는 당신이 오전 내내 잔다고 불평하더군요. 그랬겠죠. 캐서린이 밤에 좀 쉬도록 해줘요. 나도 그녀가 쉬기를 원하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녀를 쉬게 해준다면 당신을 존경할 거예요. 다짐해요. 못 믿겠는데요. 그녀는 편지를 들고 나갔다. 나는 초인종을 울렸다. 잠시 후 미스 게이지가 들어왔다. 무슨 일로? 얘기할 게 있어서요. 당분간 미스 바클리는 야간 근무에서 빠져야 할 것 같지 않아요? 무척이나 피곤해 보여요. 어째서 혼자 줄곧 야간 근무를 하는 건가요? 미스 게이지는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들의 친구예요. 그렇게 돌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무슨 소리죠? 엉뚱한 말 마요. 그 얘기뿐이에요? 베르무트 한잔 하시겠어요? 좋아요. 한 잔만 마시고 곧바로 나가야 해요. 그녀는 옷장에서 술병을 꺼내고 컵은 하나만 가져왔다. 당신은 컵으로 마셔요. 난 병나발을 불 테니까. 당신의 건강을 위해 미스 게이지가 건배를 했다. 내가 오전 늦게까지 잔다고 반 컴퍼니 뭐라고 합디까? 잔소리 하죠.
그녀는 당신을 특권층 환자라고 불러요. 제기랄. 심술궂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까다로울 뿐이죠. 그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나는 좋아해요. 나는 당신 편이에요. 잊지 마요. 당신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천만에. 당신이 누굴 좋아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당신과 한편이에요. 다리는 어때요? 괜찮아요. 차가운 광천수를 가져다 부어드릴게요. 석고 붕대 안쪽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바깥쪽이 뜨거우니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많이 가려운가요? 아니, 견딜만 해요. 석고 붕대에 매달린 모래주머니를 한번 볼게요. 그녀는 허리를 숙였다. 난 당신의 친구예요.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개설인 바클리는 사흘밤을 야간 근무에서 빠진 다음 되돌아왔다. 각자 먼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